네, 척추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척추 원반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 원반은 일명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척추 원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속지렉과 겉에 있는 섬유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지렉은 70에서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테오글리칸을 함유하고 있어 아주 강력한 친수성 물질인 이 프로테오글리칸 덕분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부하 분산과 충격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겉에 있는 섬유태는 50에서 60%가 악교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섬유태 바깥층들에서 원반에 유일하게 감각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섬유태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감각신경이 수용보다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배열을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악교질 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교질 고리들은 15개에서 약 20개의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층들을 자세히 보시면 수직 방향에서 약 65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층들과 비교할 때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배열을 통해서 적절한 장력을 수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신연, 수직성분, 전단력, 비틀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섬유가 수직으로 배어 있다면 이 신연에 대한 저항은 좋지만 이러한 전단력과 비틀림에서는 저항을 못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행으로 배열한다면 이 전단력과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은 줄 수 있지만 신연과 수직 성분에 대한 저항을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즉 척추는 모든 방향에서 저항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배열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수직 방향으로 약 65도 향하고 있으며 인접한 층들과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어 전반적인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보자면 이런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틀릴 때는 이쪽은 당겨지지만 이 방향에서는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 비틀어진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장력을 버틸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느슨해져서 장력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즉 척추에서는 비틀림에 대한 충격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디스크를 손상시키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차 배열을 통해서 적절한 움직임을 위한 장력과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척추 끝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 끝판이라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단단한 뼈와 밑에 있는 디스크와 사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 끝판은 연골성 결합 조직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밑에 있는 섬유태와 아주 강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섬유태 내의 알교질과 강력한 연결을 통해 이 디스크의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 끝판은 이 위에 있는 뼈들과 몸통과 석회화된 연골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약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충격이 들어온다거나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디스크 수액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유태 바깥쪽 주변 고리에 주로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중간 부분에는 이 디스크 깊게 혈관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반 치유 능력이 제한되어집니다. 우리가 조직이 망가지고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 피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피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들어와서 세포가 활성을 일으켜 회복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피가 안 가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영양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 공급을 어떻게든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공급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확산을 이용합니다. 이 척추 디스크는 혈관들이 이 가장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부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은 결국 확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확산은 우리가 체중이 실리는 움직임을 수행할 때 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척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디스크가 퇴행이 있다라고 해서 걷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영양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척추에 대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디스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통해 영양 물질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보호를 하되, 보호를 최대한 빨리 끊어서 빨리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척추 원반의 노화나 과다한 부하가 이어진다면 영양물질의 투과성이 떨어지게 되고 척추 끝판의 서피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대사작용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을 억제시켜 결국 속질액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수분을 좋아하는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이 억제되다 보니까 수분을 함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부하 흡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압 특징으로 우리가 부하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 부하가 들어온다면 약 80%는 척추 몸통 사이 관절을 통과하게 되고 20%는 뒤쪽 손분인 돌기관절과 고리판을 지나게 됩니다. 즉 대부분에 대한 충격은 이 척추 몸통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거의 80%가 디스크가 버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디스크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 쉽게 하려 그러면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물풍선이 있는데 위로 아래로 충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충격이 들어오면 물이 양쪽으로 퍼지겠죠. 자, 양쪽으로 퍼진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3차원적으로 본다면 아래 위로, 좌우로, 앞뒤로 전반적으로 이 힘을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힘은 결국 섬유태에 긴장을 주게 되고 섬유태가 늘어나면서 탄력성을 가지게 되어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이 서로 결합을 하여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다방면으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곧 부하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충격이 들어오면 종수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종수압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밀어냄과 섬유태에 대한 압박으로 이 척추 바디와 바디가 부딪히지 않도록 부하를 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원반은 정수압을 통해서 정수압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수압 특징에서는 특히나 느리거나 가벼운 압박보다는 빠르거나 강한 압박에 저항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척추가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저항 역시 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활에 있어 참고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치료사를 위한 임상기능해부학은 곧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